번째 키워드 둔덕입니다. 둔덕. 기사 같이 볼까요? 왜 활주로 끝에 2m 콘크리트 둔덕이 전문가들 이딴 지적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둔덕이 새롭게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나왔던 게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이 활주로를 이탈해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가다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들이받은 게 담벼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체 뭐였느냐? 여길 좀 볼까요?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나라고 지금 되어 있죠. 지금 활주로의 모습, 전남 무안공항의 활주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쿵 하고 박았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담벼락은 여기죠. 벽돌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담벼락입니다. 그런데 박은 건 담벼락이 아니라 사실상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뭐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었던 구조물입니다.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저기죠. 살짝 위로 올라와 있죠. 근데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 위에다가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이 주황색 이 막대기 같은 게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컬라이저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로컬라이저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뭔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 네. 비행기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고도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활주로 안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컬라이저 안테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영상에서 봤었던 그 주황색 막대기 같은 게 바로 로컬라이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컬라이저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콘크리트 구조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콘크리트 구조물. 지금 저희가 아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가 흙으로 좀 되어 있었어요.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안에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또 얇게 콘크리트 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유도 장치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했어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았어도 폭발까진 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폭발로 이어졌다. 그 얘기인즉슨 이게 문제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공항에서 우리나라 이 지금 전국에 다른 데 구조물은 그럼 어떠한가라는 거죠. 볼까요?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입니다.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으로 약 2m 높이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철제 구조물로 되고 둔덕이 없다. 그리고 김포공항 둔덕 없고요. 제주 둔덕 없고 이 대구국제공항 여기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콘크리트 구조물, 양양, 울산, 광주공항 70cm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 여수 콘크리트 구조물, 포항, 경주, 사천, 네, 사천의 경우에는 50cm 높이로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재질이 명확하게 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산과 원주는 현재 둔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문제가 둔덕이 문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좀 더 이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기장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사고가 났던 그 제주항공 여객기 관련해서 여객기의 기장이 메이데이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관련해서 기장, 조류 충돌을 알린 뒤에 관제사와 교신 장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어제 국토부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폭행을 통보하였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시에 폭행 후 재접근을 시도했는데 가르탑에서 공구시 1분에 19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구시 2분에 활주로 착륙을 접지했는데 대략 활주로 끝 19 방향 시단으로부터 한 1200m 정도 되는 지점에 접지를 하였고 공구시 3분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네, 저희가 이 직접 관제사가 들은 마지막 기장의 교신 내용까지도 지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물이 새롭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문제였다. 둔덕이 있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었죠.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쭉 봤습니다만 무안공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콘크리트 이 구조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원 변호사님. 그 인명 피해의 핵심적인 원인이 저 네.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동영상이 이미 촬영이 돼 있고 그때 네. 이미 동체 착륙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둔덕하고 부딪혀가지고 사실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국제민항기구 ICAO에 따르면 항공장애물 기준이 있습니다. 항공장애물 기준에는 저런 이제 그 활주로 앞뒤로 장애물을 세웠을 때 단단한 물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을 아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면서 다른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문제인 거고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간 것 자체가 그런 민항 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둔덕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둔덕이 딱딱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규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규정상으로 봤을 때 딱딱한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콘크리트 너무 딱딱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지금 여기에 부딪히기 약 4분 전에 마지막 관제사와의 이 교신이 아까 저희 국토부 얘기 직접 들었었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 고잉 어라운드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교신이 두절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장 변호사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메이데이, 교류 충돌을 얘기를 하고 바로 교신 장애가 이어졌다는 건 통신이 바로 안 돼서 전기가 끊겼다는 건가? 통제 불능 상태였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교신 내용이 네.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신이 끊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게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오른쪽 엔진 쪽에서 불똥이 이미 튀는 경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더 이제 정밀한 이 진단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화재로 인해서 이 기내로 무슨 연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는 이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급히 일단 착륙을 다시금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사고를 굉장히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된 이 둔덕이 굉장히 네. 강력한 콘크리트로 이 설치가 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전수 조사와 함께 이런 지방 공항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조치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둔덕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심지어 딱딱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문제다. 이게 좀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마지막 교신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이 조류 충돌 그리고 더불어서 기체 결함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이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착륙을 해야 되는데 동체 착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사고 말고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기종 보잉 737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했다. 무안공항에 어떻게 보면 불시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항공 여객기도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바로 그 이튿날 어제 새벽 6시 30분쯤 해서
제주항공의 같은 동일 기종으로 똑같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 변호사님, 이게 같은 보잉 737인데 그러니까 언뜻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보이기에는 그럼 보잉 737이 문제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보잉 737 기종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고요. 네. 그 세계적으로도 가장 사고 비율이 낮은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에 하나가 보잉 737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지금 조류 충돌을 했는데 네. 엔진이 두 개인데 엔진 두 개 다 조류 충돌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확인이 아마 돼야 될 겁니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엔진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 비행기가 계속 활공할 수 있는데 네. 엔진이 두 개 다 나가버리면 이제 활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철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아주 짧은 활공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짧게 선회를 하고 바로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잘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동체 착륙은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둔덕 여기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이게 뭐 보잉 737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보잉 737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뭐 기종을 떠나서 랜딩 기어가 다시 하루 만에 또 문제로 제기가 됐다는 건 정비가 제대로 된 건가라는 지적은 나올 수 네, 있거든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해당 비행기 같은 경우,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운항을 한 지 한 15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비행기로서는 그렇게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부분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해당 기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뭐 둔덕 뭐 여러 요소들이 겹쳐져서 큰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만 왜 그러면 랜딩 기어 3개가 다 제대로 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엔진에서 불이 붙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유사한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올 1월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들어갔던 유입된 새가 완소가 되면서 사실상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또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네. 또 같은 기종으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동일한 랜딩 기어 문제로 이 부분이 계속 회항이 있었고 했다는 부분들은 아마 이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정말 해소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여부는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난 게 같은 기종이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말씀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정비는 명확하게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이 토대로 오히려 더 한 번 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제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관련해서 다 이 항공기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